온PC함에 지친 게이들의 PC한 놀이터 게이 PC방 36번째 에피소드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약간 어색해 하시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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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삼식이고요. 저는 한나고요. 저는 이지금입니다. 네, 2부로 돌아왔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게스트 두 분과 1부에 이어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한 분씩 닉네임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상훈입니다. 저는 구기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1부에 이어서 반갑습니다. 아유, 인사를 아주 5번을 했네요. 네, 그죠? 한나 씨, 지금 씨 왜 이렇게 왜 그러세요 오늘? 아니에요. 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NG를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고요. 네, 저번 벨림 방송 제가 편집했는데 넣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 오해가 있어서 네. 올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런 거 가끔 해야 재밌지. 맨날 하면 재미없어. 그걸 또 매번 하면 또 쿠키를 기다리는 맛이 있잖아요. 또 아닌가? 그건 마블 영화에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저는 마블급이 아니기 때문에. 네, 게이 PC방에는 아직 그런 건 없으니까 조금 더 유명해지고 더 열심히 하는 걸로, 그죠? 네. 자, 그러면은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는 지금 아래에서 나오신 분, 아래에서 어떻게 막 이상하네. 아, 이렇게 또 이상해질 수가 있구나. 아래에서 나왔다. 네. 박혁거세. 한국 청소년 청년 감염인 커뮤니티 R에서 네. 출연해 주신 두 분이시니까 이제 그 감염인 단체가 어떤 단체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 볼게요. 먼저 커뮤니티 R이 어떤 곳인가요? 커뮤니티 R의 풀네임은 이제 아까 들었다시피 한국 청소년 청년 감염인 커뮤니티 R이라고 하고요. 네. 이제 청소년과 청년 감염인들이 함께 이제 커뮤니티로 이제 같이 하고 있는 곳이고, 네. 이제 동성뿐만 아니라 일반 남성과 여성도 이제 함께 HIV 감염인이 이제 다 같이 활동을 하고 그러는 곳이고, 네. 밴드라고 따로 있거든요. 이제 네이버 밴드인가요? 맞나요? 네, 맞아요. 네이버 밴드. 주기적인 이제 커뮤니케이션과 이제 HIV에 대해서 모르는 게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어려움이나 궁금한 거 있을 때 쉽게 물어보고 답을 해주고, 주기적인 모임을 하기도 하고, 커뮤니티이면서 이슈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인권 활동을 함께하는 커뮤니티 겸 인권 단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10대, 20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현재는. 네. 근데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지금 감염되고 나서 9년이 지났잖아요. 네네. 근데 나이를 먹어가니까 아무래도 이게, 그리고 청년이라는 기준이 되게 애매모호하잖아요. 맞아요. 청소년이라고 하면 뭐 10대나 혹은 24세 이하 이렇게 네. 바라볼 수 네. 있는데, 네. 청년이라는 기준이 되게 애매모호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고 하니까 30대까지 늘려야 되겠다 라는 좀 네. 담론이 좀 형성이 돼서 내년부터는 30대까지 가입을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현재는 20대가 주축으로 네, 뭐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렇죠. 저 말고 다른 직위들은 다 지금 현재 20대. 여섯 직위가 지금 총 6명, 5명. 왜 헷갈리지 갑자기? 6명이요. 6명 맞죠. 네. 6명이 있는데. 네. 그럼 대표가 있는 게 아니라 운영직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그 운영진. 네네네. 여섯 그렇게 명. 6명이 같이 하고 집단 있어요. 지도 체제인 거네요. 네,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집단 지도라는 표현보다 네, 어쨌든 네. 갑자기 꽃 냄새. 제 용어가 너무 찐의 향기가 아주 그냥. 아무튼 그렇게 아닙니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제 커뮤니티 체제를 좀 가져가자라는 거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인권에 약간 인권 운동도 같이 함께 하자, 인권 증진 운동도 함께 하자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같이 가지고 있고, 커뮤니티 체제를, 그러니까 커뮤니티를 함께 하자라고 하게 된 이유는 어쨌든 HIV 감염인들이 사회적으로 지지 체계가 별로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기 힘든 것도 그렇고,
뭐 내가 아픈 거로 병원 갔을 때 가족들한테 알려지면 그것도 되게 난감하고 이러니까 이런 것도 좀 함께 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로 같이 가진 아픔을 같이 가지고 지내자 뭐 이런 것도 있고 네네네. 어쨌든 방금 기둥님이 이야기해 주셨듯이 어떤 HIV 에이즈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자 우리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그 일종의 자조 모임 역할도 하는 거네요. 네, 그렇죠. 하시면서 인권 운동도 병행하시고. 네.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게 모여서 여러 가지 활동 같이 하시고 뭔가 가족처럼 챙겨주고. 그럴 것 같아요. 자주 모여서 술도 자주 드시죠. 정기 모임은 거의 술만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정말요? 네. 그 아픈 사람들이 모여서 왜 그렇게 술을 먹는지 모르겠는데 술을 좀 많이 먹고 원래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술을 먹는 모임을 좀 유지를 하다가 올해 멘티 멘토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거든요. 아 멘티 멘토 프로그램. 네, 그래서 이제 좀 감염된 지 좀 오래된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어쨌든 좀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선 감염인들이 이제 신규 감염인들을 좀 같이 이야기 나누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럼 진짜 정서적인 지지가 되겠네요. 네네, 그런 것도 진행을 했는데 생각외로 회원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은 의미를 갖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올해 괜찮은 프로그램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그 두 분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언제부터 그럼 활동을 시작을 하신 건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부터 활동을 시작했고요. 아 2011년. 네. 아 하긴 그때 2010년 그러시고 나서 겨울 맞아요. 때부터 하셨다 그랬어요. 딱 그때 들어오신 거네요. 네, 2011년도부터 활동을 시작했고 활동을 하다가 2012년도에 이제 알을 만들었죠. 창설 멤버시네요. 창설 네, 맞아요. 멤버. 고인물. 스스로 고인물이라고. 오래됐죠. 아무튼 그렇게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 좀 관심 있어 보이는 어떤 뭐 회원분들이 있으면은 직위 제안을 해서 같이 활동하자고 이야기해서 이제 기둥님처럼 수라고 하면은 같이 직위 활동. 하게 되는 약간 그런 방식이에요. 혹시 우리 성우님의 그 상우님입니다. 죄송해요. 우리 상우님의 개인적인 것이 궁금하시다면 1부부터 듣고 오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설마 1부 안 듣고 2부만 들으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계시겠죠. 그럼 기동님은 좀 나중에 합류하신 건가요? 그러면? 네. 이제 한 1년 정도 되셨다 그랬죠. 네, 맞아요. 그죠? 네. 그러면 2018년도 맞아요. 초기부터 그 정도. 맞나? 아니에요. 지금 2019년 말인데요? 2018년 말. 2018년 말. 네. 그럼 이제 딱 1년 정도 되셨네요. 어떻게 홍보를 보고 오셨어요? 저는 그 아까 일부에서 말한 그 아우팅 사건 때문에 이제 한국 게이 인권 운동 단체 친고사이라고 있거든요. 이제 거기 통해서 처음에 나오기 시작했다가 그 키싱 에이즈 살롱이라고 있어요. 이제 거기 우연히 갔는데 커뮤니티의 R이라는 곳을 그때 처음 알았고 이제 2018년 여름 인권 캠프 때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계속 나오게 됐어요. 그럼 R은 평소에 어떻게 홍보를 하세요? 어떤 홍보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뭐 이제 SNS 전국에 감염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제 그분들이 몰라서 못 나오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으니까 뭐 모임 자체를 홍보를 할 수 있다거나 그러지 요즘에는 않을까요? 어떤 홍보를 한다? 그러니까 뭐 신규 회원을 위해서 홍보를 하지는 않아요 아직. 따로 하지는 않아요. 예전에 처음에는 초기에는 좀 많이 했었는데 회원들이 좀 유입이 되고 나서부터는 거의 안 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그래도 페이스북 페이지 운영해서 아마 거기 통해서 좀 들어오지 않을까. 페이스북 페이지. 네, 예전에는 뭐 이반시티 이런 데서도 홍보를 좀 하긴 했었는데 요즘에는 딱히 홍보는 안 하고 그냥 페이지만 운영하고 있어요. 되게 궁금한 게 많은데 말씀 듣다가 좀 궁금한 게 몇 개가 생겨서. 그 비퀴어 분들도 계신 거죠, 그럼? 네, 맞아요. 비퀴어 분들도 계세요. 그럼 그 비퀴어 분들 숫자가 많이 있나요? 아니요, 생각외로 많지는 않아요. 그래요? 이게 HIV 감염이 되고 나서부터 정체성이 역으로 바뀌거든요. 네?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체성의 그 뭐라고 했지? 머릿수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소수자가 훨씬 많으니까 성소수자가 훨씬 많아지고 비성소수자가 되시는구나. 네, 이렇게 소수자가 되는 약간 이렇게 역전 현상이 좀 있어서 오히려
비퀴어 분들이 커뮤니티에 나오는 걸 좀 힘들어 하시죠. 오히려. 네네. 그럴 수도 있겠다. 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좀 신기하게도. 그분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는데 그분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시나요? 글쎄요, 그 사람들이 뭐 키어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있다던가 그러면은 아무래도 나오기 정말 힘들겠죠. 근데 그런 거 없으신 분들은 나와서 되게 잘 지내요. 아 정말요? 네. 뭐 실제로 현 중에 한 분은 이성애자 여성분이 한 분 계시는데 네. 그분들은 저희하고 정말 재밌게 놀아요. 심지어 결혼도 하셨는데 이제 남편분이 저희는 안전하잖아요. 나가서 놀고 오라고. 그렇구나. 네,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지금도 그분은 나오세요? 종종 나와요. 요즘에 자주 활동은 안 하시긴 하는데 종종 나오고는 계세요. 안전하다. 혹시 기동님은 네? 그 커뮤니티 내에서 어떤 역할을 지금 맡고 계세요? 아 저요. 운영직이 단지 이제 1년 정도 돼가지고 네네. 보자. 아까 귀여움과 네. 스시함을 맡으시고 계시다고. 그거는 죄송합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지금은 커뮤니티 할 내에선 이제 PL들이랑 모여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이제 매달 정기 모임을 정기 모임을 관리를 하시는군요, 기동님께서. 이제 메시지 뭐 보내고 네. 장소 뭐 정하고 제일 중요한 분이네요. 네. 그렇게 맞아요. 생각한 적은 없는데 중요해요. 되게 중요해요. 네. 이제 뭐 정기 모임 웹자보 같은 거 만들고 있고 자보를 만드시면 정말 컴퓨터로 다 네. 만드시는 포스터 거예요? 만드시고 포스터로. 그러는 거잖아요, 약간 그죠? 네, 약간 뭐. 야매로 야매로. 뭐 야매겠지만 분명 예쁘게 나올 것이라고 잘 나와요, 그죠? 잘해요. 아무튼 뭐 그런 거 하고 있고 그리고 뭐 함께 연대할 일 있거나 이제 행사 같은 거 있거나 집회 같은 거 있으면 이제 같이 참여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네. 여러 캠페인 하고 있는 HIV/AIDS 인권 활동가 네트워크에서도 같이 나오고 있긴 하고 있어요. 그럼 다른 단체인 건가요? 그런 저희가 연합해서 네트워크로 들어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단체가 모여서 만든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혹시 종로에서 그 어린이들 사진 혹시 보신 적 있나요? 거든요. 그게 여기저기 다 붙어 있어요. 네, 그게 네. 제가 봤던 거는 그 M모바에서 네. 3층에 네, 있는 네. 거기 화장실에 붙어 있는 화장실에. 네. 그렇게 그리고, 해서 그때 당시 캠페인성으로 이 아이들은 자라서 종로와 이태원에서 그거 보니까 네. 생각난다. 네네. 그 얘기 들으니까 그 생각난다. 캠페인 포스터를 제작을 하는 거를 이제 기동님이 하셨거든요. 근데 되게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 뭐 그 뭐냐 그 개신교 개신교에서 만든 것 같다. 네, 그런 피드백도 있어가지고 기동님이 약간 충격을 받으셨다고. 뭐 충격까지는 아니고 이번엔 그냥 좀 깔끔하게 만들려고 만들었어요. 저는 그냥 되게 보고서 되게 아이디어 좋다 이런 생각했었어요. 말씀하니까 생각나네. 이번에 또 나올 거예요. 네. 네, 올해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동님 혹시 연락 돌리실 때 네. 이렇게 뭐랄까 이성애자 분들 회원분들한테도 늘 돌리실 거 아니에요. 신청하시면 네. 그러면 주로 신청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겠네요. 이성애자 분들 같은 경우에 비퀴어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대부분 술자리나 정기 모임이나 이거는 뭐 퀴어 분들하고 같이 하는 게 주겠네요, 결국에는. 네네. 네, 좀 그렇긴 하죠. 그러고 그 자리에서 술을 엄청 마신다. 네, 맞아요. 이게 주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두 분도 술 많이 드시나요? 저는 원래 술을 안 좋아했었는데 정말요? 어느 순간 갑자기 술이 확 늘어가지고 정기 모임을 하면서 술이 는 그렇다고 해야 되나? 근데 뭐 그냥 정기 모임에서 술을 마시는 게 원래 잘 안 마셨다가 이제 마시게 되면서 정기 모임이 점점 더 재밌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올해 정기 모임 되게 재밌게 놀았어요. 저는. 기동님도 술 좋아하세요? 저 그때 다른데 네. 한번 이제 불 붙으면은 한번 불 붙으면 일 받으면은 불꽃 같은 분이에요. 키베도 불꽃 같이 하시고 이렇게 술도 불꽃 같이 드시고 이렇게 그죠? 다이나믹하신 분이네요. 그렇군요. 그 정기 모임 같은 게 확실히 감염인 분들의 이제 커뮤니티 단결력이라 그래야 되나? 응집력 그런데 확실히 크게 도움이 되나요?
응집력에 이게 저희가 되게 시행착오가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전에는 뭐 이렇게 정기 모임 했을 때 물론 뭐 술을 먹는 모임도 있었지만 술을 안 먹고 약간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모임도 운영을 했었는데 네. 이걸 두 개를 병행을 하니까 회원들이 안 모이더라고요. 술을 먹는 모임을 하면은 회원들이 좀 많이 모이고 그래서 좀 이제 술 먹는 모임을 좀 주로 가져가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게 있어서 정기적으로는 술 먹는 모임을 하고 있고 확실히 술 먹는 모임이 결속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확실히 높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술 마시면서 결속력을 어쨌든 좀 만들어가긴 하는 거지만 그 이외에도 어쨌든 다른 활동을 쭉 하고 계실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기동님이 언급해주신 것 중에 이제 키싱 에이즈 살롱 네. 이야기를 해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혹시 그것이 어떤 행사인지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키싱 에이즈 살롱 같은 경우에 원래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네트워크로 들어가 있는 HIV 에이즈 인권 활동가 네트워크에서 네. 주관을 해서 운영하던 네. 프로그램이었어요. 네. 근데 요거를 네트워크에서 하다가 저희 알이 이제 주관을 맡게 됐고, 정말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알에서 이제 약간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됐는데 키싱 에이즈 살롱 같은 경우는 원래 남성 동성애자들 사이에서 HIV 에이즈와 관련된 혐오가 되게 강한 편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해 보고자 하는 취지로 게이바를 빌려서 그 안에서 이제 HIV 에이즈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유롭게 하는 그런 취지로 만들어졌고요. 지금 종로 3가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네, 괜찮아요. 네, 비바에서 이제 예전에는 뭐 한 달에 한 번씩 했었는데 요즘은 약간 2달에 한 번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네. 예전에는 약간 스킨십을 좀 가미해서 뭐 키싱 에이즈 살롱 뭐 첫 번째 이야기 뭐 찔러보기 뭐 깨물어 보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주제를 잡아서 이제 네. 관련된 다른 이야기들 하는 네. 그렇게 쭉 가다가 요즘에는 좀 출연하는 당사자를 사람책으로 두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 사람이 성장해 오면서 HIV 감염이 되고 나서 뭐 어떤 뭐 서사를 겪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듣는 요즘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휴먼북 시스템으로 운영을. 네. 사람 책이 구체적으로 좀 어떤 방식인 거죠? 쉽게 표현하면은 네네. 정말 그 사람 책이라는 그 사람이 책인 거예요. 그래서 네. 관중들은 이 책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 그런 것들을 정말 그냥 듣는 거 궁금하면 물어볼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뭐 HIV 감염되기 이전에 어땠었고 어떤 삶을 살았었고 감염된 이후에 어떻게 지냈고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고 이런 거를 서사를 쭉 풀어놓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게 비교적 최근에 나온 게 어떤 형태 라이브러리 형태인데, 네 맞아요. 그러니까 휴먼북 라이브러리라고 이제 그 뭐 서울시에는 구마다 곳곳에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주제를 잡아갖고 뭐 이 사람이 뭐 무슨 수학 교수다 그러면 이제 뭐 교수법 아니면은 뭐 이 사람이 여행을 많이 다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직위라든지 이런 거 상관없이 본인이 뭘한가 할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본인의 서사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말 되게 좋은 말로 이제 재능 기부 하듯이 이렇게 선정이 돼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의. 그렇군요. 네. 그걸 지금 아래서 이제 완전 담당하셔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 거죠. 담당자는 따로 있고요. 담당자는 따로 담당자는 따로 있고요. 네. 저는 올해는 담당한 게 별로 없어서 제가 담당하고 있었던 것도 다른 사람이 뺏어갔나요? 뺏어간 게 아니고 얼떨결에 맡게 됐죠. 네. 안식년이신 거네요, 올해는. 아니요, 딱히 그렇지도 않고 일을 하나 주면 일이 또 생기더라고 보통. 네, 좀 그렇기도 하고 지금 상임 활동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바빠가지고 좀 제가 또 근무라고 해야 되나 활동 자체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다 보니까 보통 토요일에 뭔가 그런 이벤트가 많은데 토요일에 근무를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참여를 잘 못하게 될 때가 많은 거죠. 그래서 좀 얼떨결에 맡게 된 분이 있죠. 그것 때문에. 그래서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잘 진행해서 좀 돼서 좀 다행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이 키싱 에이즈 살롱을 지난 여름에 그 익선동 야간 개장 때도 하셨었던 기억이 나요. 네. 그때 저희도 잠깐 들어갔다가 나왔던 거 그래요? 네네. 그랬구나. 네. 기억이 안 나시죠? 어디 정확히 기억이 그 익선동 골목이 너무 복잡해서 그때 한나랑 같이 있었어요. 다녔었나? 그게 되게 하얀색 맞아요. 조명이 자갈돌 있는 맞아요. 거기였는데 거기 의자 쫙 깔려 있고 거기 들어가서 저 이거 뭐였지? 그 주시는 종이 받고 첫 세션은 듣고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맞아요. 초반에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그때
제가 패널로 나가가지고 네. 원래는 제가 패널 예정이 아니었는데 어쩌다 나가게 돼서 네. 그러면 다음에 저희 혹시 또 야간 개장 때 혹시 하게 됐을 때 가면은 인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래주세요. 네, 그때는 꼭 아는 척 해주셔야 네. 됩니다. 네. 그 자리에 양 작가님도 계셨던 것 같은데 양승욱 작가님도. 양승우 작가님 잠깐 맞아요. 네. 그때 전시 같이 하셨었고 맞아요. 그렇게 됐었죠. 그때 당시에도 되게 우연찮게 야간 개장에 이제 키싱 에이즈 살롱 한다고 홍보가 나가고 나서 네. 게이들이 이제 개북하는 게이들이 이제 저기 가면 이제 병 걸린 애들 볼 수 있냐 봐. 그렇게 말을 올렸어요? 와. 저기 가면 이제 에이즈 걸린 애들 볼 수 있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정말요? 댓글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걸 보고 나서 이제 원래 패널이었던 분이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못 나가 힘들겠다 해가지고 제가 가게 된 거거든요. 아 세상에. 좀 말을 그렇게 하냐? 그러면 이런저런 활동 엄청 많이 하고 계신 거잖아요. 어쨌든 그런 사회적인 시각을 바꾸기 위해서도 그렇고. 네. 그러면 안 그래도 일부에서 우리 삼식이 형이 이렇게 속상한 점이나 뭐 보람 있는 점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하긴 했지만 그러면 그 대답은 어쨌든 일부에서 좀 어느 정도 들은 것 같긴 한데 네. 그럼 우리 기동님은 혹시 운동하시다가 속상할 때는 없으세요? 이렇게 포지티브한 굉장히 긍정적인 기동님도 분명히 이런 활동하다가 와장창 막 멘탈도 무너지고 약간 속상하고 이럴 때가 있을 것 같아서. 멘탈 무너진 건 없고요. 네. 그냥 속상한 건 있었어요. 속상한 게 어떤 이제 거였을까요? 보통 이런 뭐 행사나 집회나 이런 거 하다 보면 이제 지켜보고 있으면은 보통 이제 레즈비언 분들이나 트랜스젠더 아니면 뭐 일반 남녀 커플들 이런 분들이 이제 의외로 많이 관심 가지고 참석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거기서 이제 즐겁게 참여하고 있는 반면에 이제 정작 게이들은 보이지가 않아서 그래서 이제 제 친구들도 예전에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이제 자기 일 아니야 그냥 이런 식으로 아예 거리를 두는 것 같더라고요. 아예 거리를. 네, 그래서 이제 그럴 때만 약간 좀 속상하죠. 정작 그 사람들이 많이 들었으면 하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럼 기동님 보시기에 정말 게이 사회 내부에서의 그런 HIV 혐오랄까 이런 게 굉장히 심한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일례로 누가 에이즈 걸렸대 막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그냥 하거든요. 사실 이런 얘기들을 하면 안 되죠. 사실 본인이 얘기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커밍아웃 하듯이. 근데 그런 얘기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또 그 말이 나오는 뒤에는 조롱이나 그럴 줄 알았다 뭐 이런 식으로나 막 낙인화 시키는 그런 말들이 따라 붙기 때문에 그런 인식 개선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일인데 관심이 없어요. 그래 아까 그 개봉만 해도 봐요. 그런 말을 했다면서요. 어처구니 없네 아주. 생각외로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문제 인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게 좀 없기는 한 것 같아요. 이런 너무 집단을 평가하는 건가 싶어요. 뭐 사실 일반화는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바닥이 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술자리에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그만큼 전파되는 속도도 소문이 전파되는 속도도 그만큼 빠를 거고. 어떤 경향성은 확실히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저도 말씀하신 거에 되게 공감을 하는 게 오히려 약간 아까 우리 일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HIV 취약 집단이다 보니까 더 그냥 그 문제가 더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그냥 그거에 자꾸 관심을 가지기 싫다는 반감이 생기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 들어요. 뭔가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에 관심 갖기 시작하면 또 주변에서 이상하게 소문이 날 수도 있는 거고. 맞아. 저 사람 뭐 에이즈 걸렸으니까 저런 거 하지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아무래도 그런 눈치들이 또 보이기도 하겠죠. 별로 선 긋는다고 해야 되나? 나는 저기랑 별로 관련 없어 이렇게 선 긋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관련이 없고 싶은 거죠.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그죠. 그렇죠. 피하고 싶은 마음인 거지. 실제로는 많이 연결이 돼 있을 텐데 주변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분들 주변에도 분명히 HIV 감염들 있을 거고 생각하지 못한 그런 생각 없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들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렇죠. 항상 어디서 어떤 사람들이 옆에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뭐 하여튼 모두 말을 조심합시다. 네. 근데 사실 그걸 또 무작정 게이들이 생각이 없어 이렇게 말을 감정적으로 하기에는 아닌데. 또 이제 그 게이들이 또 그 나름의 이제 사정을 변호를 추측을 해보자면 뭐 이제 그분들도 이제 사회에서
어쨌든 일반 코스프레를 하며 살아가야 되는 입장에서 최대한 이런 문제와 엮이기 싫은 거죠. 어떻게 그쵸. 보면은 그 혐오와 엮이기 싫은 맞아요. 거. 맞아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안타까운 문제예요, 진짜. 안 그래도 일부에서 이야기했던 이제 일부 기독교에서 하는 포장된 월소리 뭐 이런 거랑 그게 그 이외에 이제 또 게이 사회 내부에서 만연하는 이런 혐오를 이중으로 어쨌든 받아내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또 그렇죠. 그러면 뭐 기독교에만 계속 뭐 이렇게 불꽃 킵에 뜨고 이럴 거 아니네요. 보니까. 그러면은 좀 운동하시다 보면은 게이들이 그러면은 계속 별로 우리 말을 안 듣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기동님은. 그죠? 그 정도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 그냥 뭐 관심이 없다, 관심이 뭐 없다. 없는 것 같다. 대부분 없기는 한다. 그래서 속상하다. 접근하기가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접근하기 힘들다. 상우님은 활동을 좀 오래 하셨으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쵸. 근데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끌어내기 너무 힘든 것도 사실인데 어떻게 끌어내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막 해외에 다른 일본이나 이런 데 보면은 막 엄청 막 잘생긴 고고 보이들 막 모델로 써서 막 캠페인하고 막 이러는데 정말요? 우리도 저런 거 좀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생각은 있어요. 근데 확실히 그 한편은 캠페인을 하러 이제 종로에 그때 당시 성교육 표준안 폐지 관련된 서명 받으려고 이제 종로에 나가서 서명을 받았었는데 이렇게 바나 술집 돌아다니면서 우리 이런 거 하고 있고 여기 설명해 주세요 이러면 하다가 이제 설득하기 위해서 어떤 여기서 뭐 HIV 에이즈에 대한 뭐 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뭐 이런 얘기 하면은 에이즈 그런 거 뭐 동물이랑 해서 걸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그거를 대놓고 면전에다 네. 근데 어쨌든 뭐 제가 감염인이라는 사실이 아니고 성교육 표준안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또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이해를 하자면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혹은 뭐 뭐라고 했었지 뭐 문란에서 걸리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아무튼 되게 막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되게 여기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별로 없구나라는 게 확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제대로 된 정보는 접하지 못하고 또 이 세계가 또 되게 정글 같잖아요. 그러니까 또 인터넷에서 또 그것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인터넷에는 또 잘못된 정보가 엄청 많잖아요. 커뮤니티 안에서도 엄청 잘못된 정보가 많아요. 뭐 카페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 그러니까 이제 또 자기네들도 그런 식으로 뭐 문란하다, 뭐 문란에서 걸린 거다, 뭐 그냥 왜 우리가 익히 듣는 그런 문제들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또 관심이 없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부재죠. 그 교육의 부재 같은 거죠. 그러면 여기서 연장선상에서 좀 여쭙고 싶은 게 HIV나 에이즈에 관련된 법률이 감염민들에게나 아니면 어쨌든 비감염민 분들에게나 좀 홍보가 이런 게 잘 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정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솔직히 잘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HIV가 유일하게 질병의 이름이 들어간 법률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법률 중에서 뭔가 후천성 면역력 표지 예방법이라고 딱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감염병과 관련된 어떤 법률 이런 건 있지만 HIV 그러니까 어떤 특정 질병만 법률도 따로 빠져 있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되게 뭐 그러니까 검사를 받기 위해서 뭐 익명으로 검사가 진행이 돼야 되고 뭐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야지 좋고 필요한 법률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직장에서 뭐 차별받으면 안 되고 이런 내용들도 다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내가 이 법으로서 정말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게 법이 어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도 있긴 한데 보통 HIV 감염인들 같은 경우에는 범죄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수습하기 위해서 이 법이 쓰여지니까 또 실효성이 없다라는 애초에 사회적인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예방 차원의 그런 법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맞아요. 여기서 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긴 하거든요. 뭐 국가는 뭐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뭐 노력해야 된다. 국민과 국민들도 노력해야 된다 이런 뜬구름 잡는 소리. 의무들도 들어가 있긴 한데 실제로 잘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고. 그냥 상위법에 맞춰서 쓴 조항들인 거죠. 교육은 솔직히 잘 안 이루어지고 있고 법에 대한 실효성도 약간 의문이 있고 저는 이 법
네, 아무튼 법과 관련돼서 바꾸고 싶은 것도 있고. 네. 안 그래도 저도 정치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네. 그래서 드렸던 질문 중에 하나가 혹시 HIV 감염인들을 위해 어떤 제도를 뭐 혹시 만들고 싶은 게 있으신지 아니면은 뭐 바꿨으면 하는 게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었거든요. 제도요? 네. 혹시 아래서 좀 밀고 있는 이 법만큼은 폐지하라 약간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하나 있잖아요. 19조 폐지. 기동님이 설명해 주세요. 19조요? 네. 아 어려운데. 19조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일단 제가 아는 걸로 설명을 드리면 네네. HIV 감염인은 다른 사람한테 전파 행위를 할 수 없게 하는 네. 그런 내용이죠. 제가 할게요. 네. 그래서 제가 할게요. 그 19조는 이제 전파멸기 행위 금지 조항이에요. 네. 그래서 HIV 에이즈 감염, 그러니까 HIV 감염인이 어떤 전파를 시킬 수 있는 행위 자체를 금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쉽게 표현하면은 성관계가 되겠죠. 성관계 자체를 금지를 하는 조항이에요. 요거는. 국민의 신체권을 네. 제한을 하네요. 그러니까 성관계를 어떻게 이 법이 또 문제가 뭐냐면은 HIV 감염 사실을 안 사람이 성관계를 했을 때 처벌이 되거든요. 근데 감염을 상대방을 시키든 안 시켰든 상관없이 행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해요. 맞아요. 말도 안 돼. 굉장히 기본권을 제한을 그럴까요? 많이 그러니까 네. 기본권이 지금 걸려 있는 기본권이 한두 개가 아니네요. 네. 뭐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이게 또 한편으로 문제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HIV 감염 사실을 모르고 전파를 시켰을 경우에는 처벌이 안 돼요. 안 돼요. 그때는 처벌이 안 되는 걸로 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판단하는 거죠? 이 사람이 알고 어쨌든 했는지 모르고 저희는 했는지? 검사를 하고 네. 양성이 뜨고 나면은 국가에 네. 등록이 되잖아요. 네네네. 그거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거로 어쨌든 증거가 명확하게 남아 있잖아요. 저희는 국가에 기록이 언제 됐는지를 그러니까요.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근데 요새 뭐 자가 검진 키트도 있고 네, 맞아요. 스스로는 알고 있지만 등록만 안 됐을 수도 있는 네, 거잖아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 맹점도 있네요. 네네네. 그런 맹점도 있고 이게 실제로 누군가한테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감염이 됐다라고 해서 이 법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게 실제로 감염인과 비감염인 사이에서 그러니까 서로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졌을 때 비감염인 쪽이 괘씸하다는 이유로 이 법을 가지고 걸고 넘어지면. 네, 걸고 넘어질 때가 좀 많거든요. 많다고요? 네. 그러니까 뭐 많다라고는 표현이 너무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주로 존재한다는 쓰여요. 거죠? 주로 그렇게 쓰여요. 그러니까 내가 억울하게 저 사람한테 감염됐어라는 것보다 저 사람이 내가 너 HIV 감염인데 만나줬는데 네가 나랑 헤어져? 이러면서 이제 거는 경우가 많죠. 아이고. 보통 그렇게 이용되고 있어요. 이게 들으니까 약간 낙태법 생각도 나네요. 네, 좀 비슷해요. 네. 아무튼 좀 그렇게 주로 이용이 되고 있어서 이것도 어떻게 봤을 때 악용되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네, 실제로 예방에 전혀 도움이 되고 있지 않아요. 요거는 오히려 HIV 감염인 자체를 너무 더 고립시키는. 네, 죄인처럼 취급하는 네. 법이어서 맞아요. 저희가 없애고 싶은 법 중에 하나고. 그러네요. 법은 솔직히 잘 만들어져 있는 편이기는 해요. 그냥 이렇게 법만 쭉 봤을 때 정말 네. 실효성 있는지 약간 의문이고 뭐 그런 맹점 방금 19조 같은 그런 맹점도 있고 그래서 굳이 추가하자면 좀 인식 개선과 관련된 디테일한 내용들이 들어가면 좋겠다. 네네. 그냥 뭐 국가와 국민은 인식 개선에 의무가 있다라는 그런 애매한 조항 말고 네네. 좀 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게 더 필요하고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데는 이제 몇 가지 단서 조항만 들어가면 되죠. 뭐 대통령령으로 무엇을 정한다. 뭐 그죠. 국회의원 무슨 부훈령이나 그렇죠. 아니면 뭐 네. 규칙이나 뭐 이런 걸로 할 수 그렇죠. 있죠. 실제 령으로 정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실무법에서 정할 수 있는 레벨을 상위법에서 정해 주고 나면 이제 또 그것들을 계속 실행을 해야 할 수 되니까 있는데, 이제 그런 구속력 있는 조항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네요. 네. 사실 우리가 가장 많이 그러니까 잘못이라기보다는 흔히들 이야기하는 게 감염인이 뭐 성관계를 하면 처벌을 한다라는 사실만 딱 가지고 우리가 많이들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거 때문에 막 어떤 혐오의 재생산이 이루어지고 우리 게이 커뮤니티 안에서도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법 조항이 좀 지금 보니까 확실히 없어져야 되는 법이기는 한 조항이긴 하네요. 혹시 운동하시다가
왜 저도 제 학생 운동했던 경험상 꼭 그 어떤 국회의원하고 딱 이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국회 내부에. 네. 그런 폐지를 위한 뭐 움직임을 도와주는 의원분들은 안 계세요? 네, 없는 것 같아요. 아, 없나요? 아직. 누가 있었나?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네. 뭐 근데 뭐 오래 계셨던 상우님이 기억 안 나는 거면 없는 거네요. 뭐. 그 어쨌든 그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을 개정하려고 했었던 사람이 있긴 한데 네. 그 19조와 관련된 거는 건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그 개정도 개선인가요? 개악이었나요? 그러니까 판단하시기에 판단이 별로 기억이 안 나는 거 봐서는 별로 그렇게 엄청 좋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제가 국회에 들어가면은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건들고 싶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 네, 게이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 네. 제일 유명한 게이 국회의원. 제일 유명한 게이 국회의원이 될 겁니다. 저는. 언제 되나 네. 보겠습니다. 이 얘기를 언제적부터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이렇게 계속 얘기하다 보면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밀어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근데 저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솔직히 잘 몰랐어요. 이 19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인터뷰를 받아보기 전까지는 뭔지 몰라 찾아봤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심각한 조항이 있는 줄은 문제 조항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네. 많이도 모르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말들이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처벌받는다라는 게 다 여기서 나온 이야기들인 거네요. 그러니까 와전되고 있는 이야기들이. 네. 그렇군요. 아휴 너무 갈 길이 머네요. 진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10년 가까이 인권운동을 계속 하고 있으신 게 너무 진짜 대단하세요. 진짜. 저보다 오래 하신 분들이 많아서 뭐 그렇게 비교하면 한도 끝도 네. 없지만 예, 그렇죠. 어쨌든 저희가 보기에는 너무 네. 대단하시다고 생각이 드네요. 진짜. 이렇게 활동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제가 좀 궁금한 거는 단체 이름에 청소년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청소년에 대한 어떤 활동이 좀 궁금한데 이게 청소년 감염인이라고 하면 제가 그냥 들었을 때 네. 일반 성인들보다는 좀 더 상황이 더 열악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예. 부모님한테도 통보가 가나요? 네, 그것도 법으로 들어가 있어요. 미성년자가 네, 그것도 없애야 될 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 그냥 무작정 통보를 하게끔 만들어 놓은 법이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청소년이 HIV 감염된 이후로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설계해 나갈지 논의가 좀 필요하잖아요. 내가 이 감염 사실을 부모님한테 알려야 되나? 내가 재정적으로 어떻게 해서 내 지병을 어떻게 더 컨트롤해 나가지? 이런 고민들이 필요하잖아요. 네. 내가 앞으로 이 지병과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일단 부모님한테 약간 법이 너 부모님 데리고 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러네요. 있는 법이어서 이것도 없어져야 될 법 중에 하나고 네. 의료보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가요? 의료보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청소년 보호주의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소년은 어쨌든 부모님 아래에서 부모님 보호를 받아야 되고 약간 이런 그쵸. 인식들이 있잖아요. 한국 미성년이라는 단어 자체가 네. 딱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있는 법 같아요. 띵동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되게 청소년과 관련된 이슈들을 많이 접하는데 뭐 예를 들면 탈가정을 한 청소년이 어떻게 경찰에 연계가 되고 나면 경찰이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려고만 하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집안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뭐 알려고 하지도 않고 네, 그냥 그래도 집으로 들어가는 게 어떻겠니 뭐 이런 보호주의에 되게 일접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가족 중심으로 좀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나쁘다기보다는 좀 오래되고 아주 좋은 관습이 있었어요, 그죠? 네, 그래가지고 그게 아이들의 문제는 그 가정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게 아직도 네 맞아요. 뭐 우리 흔히 말하는 제 가정교육 잘못 받았어요. 약간 네. 이런 그죠, 거 그죠. 자체가 그런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사회가 책임을 지어줘야 되는 안전망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도 그걸 네. 다 가정에다가 떠맡기는 거잖아요. 네. 가정도 가정 나름이지. 그렇죠. 나왔다고 다 부모인가. 에이그 참. 네, 청소년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이 청소년이 HIV에 어떻게 하다가 HIV에 노출됐지라는 거를 또 생각을 해보면은 되게 네네. 사회적으로 지원이 부족했고 교육이 부족했고 네. 청소년이 권리를 누리게끔 할 수 있는 성인들에 대한 교육도 굉장히 부재한 상황. 맞아요, 그렇네요, 네. 진짜로. 그런 상황에 어쨌든 HIV에 노출이 돼서 걸렸는데 이걸 또 부모님한테 네. 니네가 책임져야지. 와,
이게 얼마나 시궁창. 그러면 그 아래서는 그 청소년에 대한 어떤 지원도 하고 계신가요? 현재 청소년 회원이 아직 없었어요. 그러니까 10대가 네네. 가입을 한 적은 있었는데 오프라인 모임에까지 나오지는 않기도 하고 이래서 저희가 실제로 10대를 만난 적은, 그러니까 아래서 만난 적은 없었고요. 제가 띵동에서는 뭐 어쩌다가 한두 번 보게 되는 사례이기는 해요. 그 친구들은 약간 정서적 지원과 혹은 탈가정을 하게 되면 금전적인 지원도 조금 어떻게 보면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그것도 문제긴 하죠. 네. 아무래도 병원비가 뭐 앞에서 에피소드 들어보시면은 병원비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눌 수 있긴 한데 네. 뭐 그래도 괜찮은 병원 가면은 전액 지원을 다 받기는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거기에 가끔씩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개인 본인 부담금이 들어가는 내역이 있으면 이제 네. 검사라든지 이런 거 검사라든가 아니면 예방 접종이라든가 이런 게 또 들어가면은 돈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생각으로 예방 접종도 뭐 비싼 거 맞으면은 막 몇만 원씩 하고 막 이런.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과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봤을 때는 그냥 몇만 원, 그러니까 돈을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냥 몇만 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청소년이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안전하게 내 건강을 챙겨가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그거를 또 개인이 가져가야 되는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돈이 없으면 또 그렇죠. 고정적인 수입이 없을 확률이 높으니까. 네, 맞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또 문제가 되기는 하죠. 그럼 사회적 시선도 이게 뭐 같고 이게 정말 법도 뭐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부분은 잘 돼 있고 어떤 부분은 고쳐가야 될 게 있긴 하지만 정말 사회적으로 뭐 교육 시스템이 뭐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형편없네요. 그러면 뭐 의료 시스템이나 이런 건 잘 돼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뭐 검사나 지원제도 저는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제 뭐 무료 검진도 이제 많고 약값도 이제 지원해주고, 일단 약값 지원해주는 것만으로도 되게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감염인에 대한 혐오적인 시선과 낙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신이 HIV 검사하는 것만으로도 주변에서 저 사람 HIV 감염인일 거라는 의심이 되게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정작 그 주변에 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관심도 없는데 그게 다 혐오적인 시선과 낙인,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자신이 이제 감염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제 감염이 돼서 이제 뭔가 아파오기 시작하면은 이제 검사를 해볼 만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 안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조기 검진 같은 경우에 이제 접근성을 쉽게 뭐 어디서나 뭐 무료 검진이라고 막 포스터도 있고 이런데 그거 확인하러 가는 것조차 이제 꺼리는 거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검사를 받지는 않았었거든요. 이제 그 전에 헌혈하다 우연히 알게 돼가지고 안 거지. 사실 저도 검사를 그렇게 받으러 가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낙인을 제일 먼저 없애야 된다. 이제 뭐 그런 생각하고 있고요. 뭐 조기 검진이 솔직히 가장 중요하잖아요.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감염이 돼서 다른 사람한테 이제 더 전파시킬 수도 있는 걸 1차적으로 막아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선들을 없애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네, 제도는 뭐 지원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 같은 경우는 정말 완전 잘 돼 있잖아요. 한국이 어쨌든 건강보험으로 굉장히 유명한 나라기도 하고 지원이 잘 되는 나라기도 하잖아요. 어쨌든 실명 등록이 안 되면은 건강보험에서 80%가 지원이 되고, 실명 등록이 되면 건강보험에서 90%가 지원이 되고, 실명 등록이 됐기 때문에 정부랑 지자체에서 또 5%씩 나눠서 지원이 돼요. 그래서 총 100%를 지원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네네네. 약 잘 줘요. 검사도 잘 시켜줘요. 뭐 다 좋은데 심리적으로 케어를 하는 게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상담간호사 선생님들도 계시기는 한데 상담간호사 선생님들이 담당하는 환자 수가 정말 너무너무 그렇죠. 많다 보니 살인적인 정말 너무너무 많고 이 선생님들이 다 케어하기 힘들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이게 오죽하면 커뮤니티에서 저도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밴드 운영한다고 방금 그 기동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밴드 하다 보면 개인 채팅으로 되게 이렇게 문의가 많이 오거든요. 이건 이런저런 막 힘들다 뭐 이러면서 많이 와요. 그래서 이런
환자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지원이 정말 엄청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전문 심리 상담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정말 많다고 생각하고 근데 심리 상담이 어쨌든 한국에서 지금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잖아요. 뭐 한 해에 막 7만 원 막 이렇게 하니까 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과 관련된 어떤 지원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번에 나오셨던 벨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나라의 이거 책에는 의료 책이 되게 잘 돼 있는데 정서적인 지원이 너무 부족해서 그렇다고 또 개인적으로 사적인 상담 심리사를 찾아가려고 해도 일단 돈도 돈이지만 제대로 상담을 해준 사람 찾기도 쉽지 않고 없을 거예요. HIV 관련된 어떤 전문 지식을 그러니까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고 요거를 얘기했을 때 혐오 없이 정말 대할 수 있는 상담사가 몇 명이나 있겠냐라고 하면은 솔직히 저도 활동하면서 만나는 심리 상담사 선생님들은 많긴 하거든요. 그 선생님들 제외하면 거의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기동 씨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네요. 이렇게 정기 모임도 계속 준비해 주시고 그죠? 맞죠? 네. 맞죠, 상훈 씨? 네, 되게 그 지지 체계라는 게 어떻게 봤을 때 그런 사회적인 지지 체계도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저희 이렇게 자조 모임 같은 내 동료가 옆에 있다라는 거,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라는 거,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고 내가 어려운 거에 대해서 쉽게 얘기할 수 있고 그 어려운 거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쉽게 공감해주고 같이 방법을 찾아보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라는 거, 그것도 되게 큰 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그런 거를 생각해서 정기 모임을 하는 것도 있고 네, 해서 그죠. 기동님이 굉장히 큰일 하고 있는 거 맞아요. 네, 맞죠. 그렇죠. 네. 그렇군요. 쑥스러워하시는데 듣다가 궁금한 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자조 모임 같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커뮤니티가 어쨌든 지금 R이 뭐 서울만 가입할 수 있고 이런 건 아니죠. 전국이 다 가입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모임이 주로 서울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쵸. 지방에서는 한계가 또 있죠. 그렇죠. 이런 커뮤니티 같은 건 아무래도 지역 기반으로 굴러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서울에 살지 않는 분들은 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소외감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런 혹시 그런 모임이 좀 지역에 많이 어떻게 몇 개라도 있나요? 지역에는 그 대한에이즈 예방협회 대구 경북 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자조 모임이 있긴 하거든요. 대한에이즈 예방협회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평가하는 이야기이긴 한데 어쨌든 대구가 가장 그런 활동을 가장 잘하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떤 국가의 돈을 받는 그런 단체들 중에서 가장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서 운영하는 자조 모임 말고는 지금 지역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깝네요. 네, 그게 또 생각외로 지역 기반, 그러니까 비수도권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 또 지역 사회가 되게 끈끈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우리 어머니가 아는 사람이 운영하는 병원 저기 있고 어디 가면 아는 사람 또 있고 막 있고 이렇게 내가 아는 사람 보건소에서 막 일하고 있고 이러면은 이 사람이 HIV 감염이니 내가 보건소 가서 HIV 검사 받기도 너무 어렵고 보건소에서 지원받는 것도 어렵고 어디다가 가면 쓰고 갈 수도 없고 병원을 가는 것도 눈치가 보이고 분명히 그럴 거란 말이죠. 굉장히 힘들 텐데 거기와 관련된 어떤 지원은 확실히 열악한 것 같아요. 와, 걱정이네요. 점점 이제 우리 인구의 반이 서울 경기 지역에 이제 살기 시작했다고 그런 뉴스가 최근에 보도가 됐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9월달인가? 네, 9월달인가. 그러면 정말 계속 인구는 줄어들 테고 그렇다고 해서 그 지방에 살고 계신 감염인 분들이 또 막 서울로 이동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건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쵸, 뭐 생업이 거기 있을 수도 있고. 네, 그죠. 그러니까요. 그럼 점점 뭐 기반은 뭐 계속 파괴되는 거네요, 결국엔.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생길 여력은 사실 앞으로는 점점 더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거를 만들려면 또 그만한 뜻이 있는 분이 또 있어야죠. 그걸 또 감당을 맞아. 상우님 같은 분이 또 있어야 그 일들을 감당하는 분이 또 계셔야 되는데 우리가 또 우스갯소리로 게이들끼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게이는 다 서울로 가야 된다. 맞아요. 근데 진짜 그것도 당연히 맞는 말이긴 해요. 왜냐면은 그 저희가 감염인은 아니지만 어쨌든 게이들끼리 놀면은 아무래도 그런 어떤 말씀하신 것처럼 유대감이나 그런 위안 같은 걸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그런데 하물며 사회적으로 더 소수자인 분들의 모임이 훨씬 더 중요할 거라 생각이 드는데 점점점 그분들에게 정말 더 커뮤니티가 진짜로 절실하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많이 필요해요. 네네.
그러면 정기적인 모임도 운영하고 계시고 정서적인 지지를 제공하고 계신 거잖아요, 우리 R에서. 그럼 앞으로 우리 R의 행보가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뭐 행보를 저 혼자서 정할 수 있는 건 아니어서. 네. 아 집단지도 아이고 그 뭐라고 해야죠? 네. 공동 운영. 네, 공동 운영. 공동 집단 지도를 공동 대표제인 거잖아요. 어디서 보셨어요 도대체? 네? 집단 농장 공동 뭐 이런 대표제인 거요? 거잖아요, 네, 그죠? 네, 그쵸. 네. 집단 지표 체제 저기 정책에 쓰는 용어예요. 어쨌든 그 공동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공론화 아니면 같이 논의하고 있는 그런 방향이랄까 이런 게 있을까요? 근데 약간 그런 분위기라고 그래야 되나? 네. 그러니까 서로 공감하고 있는 부분은 이 커뮤니티 체제는 일단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것 같고 네. 그거 말고는 올해 그래도 멘티 멘토 사업을 하면서 회원들이 직접 이렇게 참여하는 거에 되게 의미를 남다르게 갖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프로그램도 한번 또 따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근데 물론 뭐 다른 직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거 말고도 뭐 지금처럼 계속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나가서 지원하고 상담하고 뭐 인권위 신정을 넣고 대응을 하고 이런 것들을 또 계속 하게 되지 않을까요? 지금 계속 그러고 있는 모습처럼. 우리 기동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네 여유가 된다면 이번 올해 했던 멘토 멘티 그런 프로그램 같은 거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유가 된다면 이제 내년에 더 많이. 두 분도 멘토를 하셨나요? 저는 멘토 했었어요. 저는 한다고 했는데 거의 참여를 못했어요. 그러셨군요. 네. 세계 생각외로 다양한 교육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보도 다시 제공하고 그랬는데 생각외로 거기서 되게 많이 힘을 얻더라고요. 멘토분들도 힘을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그런 뭔가 내적인 자원이 쌓이다 보니까 그런 거로서도 되게 힘이 많이 됐고 어떻게 보면 정기 모임이 매주 열리는 거였잖아요. 네? 매주 모여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아 그랬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정기 모임 같은 것도 되게 자주 있었던 거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좀 많이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그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뭐 멘토 멘티 다 활동원들 다 만족스러운 행사였나 네. 보네요. 물론 뭐 멘티분들이 많이 참여를 못 해주셔가지고 좀 아쉽긴 했는데 네네. 그거 말고는 뭐 근데 저희가 멘티분들만 생각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한 건 또 아니어가지고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사업이 잘 진행됐다라고 평가는 하고 있어요 서로. 앞으로도 지금처럼 되게 좋은 활동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 궁금한 게 네. HIV 감염인들 분들 중에서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모임에서는 20대, 30대가 위주라고 하셨잖아요. 10대, 20대? 네. 근데 그 위의 세대로 갈수록 더 가시화가 덜 된 편인가요? 뭐 예를 들어 40대, 50대라든지. 가시화가 덜 됐다기보다 약간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R을 만들게 된 계기는 어쨌든 젊은 사람들의 이슈를 이야기하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당시에 활동하면서. 왜냐면은 정말 나이 많은 활동가분들이 그때는 많아가지고 많이 계셨군요. 네, 많이 계셔가지고 어떤 10대나 20대 혹은 30대에 관련된 어떤 이슈를 이야기하기 생각외로 어려운 환경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우리의 좀 20, 30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서 만든 것이긴 한데 이게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또 이야기를 주로 이끌어 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될까요? 전 연령에 걸친 이야기도 많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젊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의료 차별 당할 수 있고 뭐 직장에서 차별 당할 수 있고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어떤 연령으로 딱딱딱 쪼개기도 되게 애매하긴 한데 네. 어쨌든 요즘에는 좀 그래도 나이 들어가는 HIV 감염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라는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가 또 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된 건 근데 또 KMP 플러스 쪽에서 잘 또 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좀 한편으로는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나이와 관련된 어떤 분리 이런 것들은 글쎄요, 뭐 있다고 보면 있고 없다고 보면 없고 약간. 방금 말씀하신 그 단체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KNP 플러스요. KNP 플러스요. 네.
그거는 어떤 모임인 거죠? 아까도 말씀하셨던 네, 한국 건데. HIV/AIDS 감염인 연합회라고 해서요. 아까 그게 말씀하신 네. 그런가요? 여기도 뭐 여러 가지 HIV 감염인 자조 모임이 모여서 만든 연합회. 그걸 KNP 플러스라고 하는군요. 네, 맞아요. 그럼 또 그 연합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따로 또 있는 네, 거고. 맞아요. 연합회에서 따로 진행하고 있는 게 있고 각 단위별 사업이 또 있고.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네요. 생각으로 그렇게 체계적이지 않아요. 뭐 모든 운동이 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죠. 네. 오늘 되게 2부에서 특히 되게 주옥 같은 정보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저희도 많이 몰랐던 부분도 많았고 들으시는 분들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이런저런 이야기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그러면은 소감을 듣기 전에 이제 정리를 할까요? 네. 정리맨 이지금입니다. 오늘 저희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이어서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한국 청소년 청년 감염인 커뮤니티 R에서 이제 우리 상훈 씨와 구기동 씨 두 분을 모시고 방송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질문을 짜면서 운동이나 이런 그러니까 감염인 분들께서 하고 계시는 운동이나 이런 쪽은 약간 생소한 것도 있어서 어떻게 질문을 던져야 될까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대한 그냥 예전에 했던 방송들과 비슷하게 그냥 질문을 하고 거기서 이제 한번 답을 들어보고 이 방송이 어떻게 나올지 한번 보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도 너무 공부를 미리 안 해놓은 것 같다는 생각을 사실 조금 했어요. 지금 오늘 방송을 하면서. 그러니까 사실 저는 뭐 법조항이나 이런 거 뭐 보고 오기는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약간 더 가시화돼야 되거나 아니면 어떤 부분이 개정이 돼야 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생각해볼 여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게이 사회 내부에서도 정말 감염인 분들께서 어떻게 살고 계신지 뭐 이 점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주로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중요한 이야기는 아래서는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 중에서도 우리 기동 씨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예, 주로 심리적인 그런 지지라든지 아니면 그런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우리 여기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 키싱 에이즈 살롱 좀 많이 관심을 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신 이제 이 살롱이란 행사도 있고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아까 기동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회적인 낙인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 이야기한 걸 보면은 교육 체계도 제대로 안 돼 있어. 법도 보면은 뭐 국회의원들도 뭐 제대로 안 도와줘. 뭐 운동을 한다고 뭐가 가시화될지 안 될지 이런 것도 구분해가지고 또 전략을 짜야 돼. 그죠? 그리고 뭐 그 의사들도 심지어는 무식해가지고 아무것도 몰라. 뭐 아주 그냥 좀 위험한 발언인데. 그러니까 몇몇 의사분들이 그러신 그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왜? 그래서 참 총체적 난국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권 활동을 우리 아래서 해주고 있다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이다가 아마 오늘 방송의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R 활동 저희도 정말 KP지방에서 많이 응원할 테니까요. 앞으로도 좋은 모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방송 마치기 전에 두 분의 소감을 한번 듣고 끝내면 어떨까요? 하는 건데요. 소감도 좋고 청취자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오늘 기동이랑 같이 나왔는데 혼자 다 이야기한 것 같아서 앞으로 기동이 해야 할 일이 많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오늘 뭐 기동이랑 이야기 나눴지만 저희 같이 활동하고 있는 다른 직위 분들 중에 또 기동이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분은 보통 지금 아래서 약간 상근 처럼 저희가 정기 후원을 받고 있어가지고 하고 뭐 최저임금도 못 주고 있지만 어쨌든 뭐 하고 있어서 그분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인권 침해 사례 같은 거 주로 진정 넣고 인권 침해 당한 그 당사자분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케어해주고 이런 것들 하고 있어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 저희 아래 활동에 뭐 가시화되지 않은 다른 활동도 되게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주변에 HIV 감염인이 있다면 어떨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혐오가 어떤 혐오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혐오가 없다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이 사람들을 편하게 대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할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HIV 감염인이라면 네. 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라는 게 되게 여러 가지로 고민해볼 수 있는 네.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들도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감이라 하길래 되게 가볍게 생각했는데 가볍게 하셔야 돼요. 네, 가볍게 하셔도 됩니다. 왜 나랑 똑같이 하려 그래? 아니 뭐 굳이 얘기를 하자면 없네요 할 얘기가. 그런 말이 있어요. 이제 저도 캐싱 에이즈 살롱의 패널로 한번 나간 적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때는 그 전에 랑둥님이 얘기를 한 거랑 겹쳐가지고 얘기를 못했던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성소수자들한테 네. 이제 바라보는 시선 있잖아요. 이제 혐오 세력들 네. 그런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이제 싫어하잖아요. 이제 성소수자들이 네. 그런 시선을 받는 게. 근데 이제 그런 시선을 이제 HIV 감염민들한테 똑같이 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자기도 누군가를 혐오하는데 혐오한 사람한테 혐오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전에 랑둥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얘기를 방송에서도 하시지 않았을까? 네? 이번 안 하셨어요. 이번에는 안 하셨어요. 잘 됐다. 아무튼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 재밌네요. 제가 지금 말하기 연습 중이어가지고 말을 잘 못해요 아직. 아니 오늘 잘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기회 되면 다음에 또 나와주세요, 기동 씨. 감사합니다. 네. 되게 캐릭터가 독특하셔요. 네. 개성 있으셔요. 맞아요. 아 그래서 왜 R에서 귀여움과 섹시를 맡고 계신지 알 것 같습니다. R이 아니라 게이 커뮤니티. 아 게이 커뮤니티에서요? 네. 전반적으로. 아 이게 오피셜인가요? 아니 뭐 자기가 그렇다니까. 자칭이군요. 자기가 그렇다니까. 근데 뭐 말하는 대로 확실히 믿어줘야죠. 근데 재밌고 재치 있고 옆에 있으면은 즐거운 사람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에너지가 넘치는. 네. 제가 몇 번 봐야 좀 재밌어가지고 아.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는 아니요 처음 봐도 재밌는데요. 맞아요. 그래? 되게 낯가리는 건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정말 네. 두 분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 이제 HIV 3편이 끝났으니까 우리도 간단하게 각자 느낀 바를 이야기하고 마치면 어떨까요? 네네 좋습니다. 글쎄요 뭐 저도 대단한 말을 준비한 건 아니고 네. 그냥 제가 그동안 얼마나 그러니까 나름 HIV에 대해 편견이 없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막상 이 방송을 이렇게 진행하고 당사자분들의 말을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이렇게 진지한 이야기를 깊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모르고 살았는지를 다시 한번 절감을 했어요. 그리고 방금 기동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대목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난 3번의 방송을 녹음하면서 내가 성소수자의 위치에 항상 있으면서 항상 차별받는 입장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내가 딱 차별을 하는 입장이었네 그동안?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 대목들이 굉장히 많아서 좀 반성을 많이 했고 뭐 그렇다고 제가 막 드러내놓고 차별을 해왔던 건 아니지만 그냥 마음속으로 하는 그냥 무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잘 몰랐던 것들 그런 것들을 정말 많이 깨달아서 아 진짜 이제 더 많이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감히 어떻게 그 감염인 분들의 아픔을 다 헤아릴 수 있겠어요. 그냥 저는 옆에서 열심히 응원하고 그리고 또 그런 혹시 그런 혐오를 하는 분들이 있으면은 제가 나서서 또 이렇게 아니라고 또 말을 하고 그런 식으로라도 좀 작게나마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 그리고 나와주셨던 다른 분들도 제 개인적인 힘든 이야기들 공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번 방송을 하면서 제가 예전에 잘 모를 때, 그러니까 제가 잘 알아보지 않고 혹시 이런 이야기들을 안 들었을 때 했던 무심코 했던 혐오적인 행동들이나 이렇게 뭐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냥 그 아우팅 같은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좀 떠올렸었어요. 뭐 저도 그런 것들을 막 함부로 이야기하거나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지 왜 그런지 그러니까 어떤 심리적인 이유나 아니면 어떤 물리적인 이유 뭐 이렇게 어떤 사회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야 된다라는 건 사실 잘 모르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그런 말들을 들었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했던 것 같아요. 누군가는 분명히 목소리를 함께 내줘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인데 그거를 못했던 점이 굉장히 부끄러웠고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이야기들 그리고 되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렇게 나와서 자기 개인 이야기 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저 이 기획을 하기를 정말 잘했다라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좀 성장하는 시간이 됐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나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반성이나 뭐 왜 내가 잘못됐었다 이런 점은 앞에 두 분이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어느 정치인도 어느 국가도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아요. 대의민주주의 시스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대표자를 어떻게 보내느냐거든요. 여러분들 저를 대표로 보내주세요. 네. 아니 이건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사실 우리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정의당이라고 하지만 정말 정의당이 그런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어느 정치인이 어떤 공약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볼 필요도 있지만 스스로 게이들이나 아니면은 그런 성소수자들도 좀 정치에 직접 물론 정치에 나서서 상처받고 무관심 때문에 좀 나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어쨌든 이거를 우리 일부 개신교분들이 좋아하실 수 있으니까 좀 표현을 빌릴게요.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한테 표를 주시면 제가 그러니까 국회 들어가서 이게 안 된다라고 그러면 솔직하게 왜 안 되는지 정말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전 들어가서. 네, 그래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토론회를 열었다고 그냥 인사말이나 하고 그냥 일어서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왜냐면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네, 제가 학생운동할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꼭 그런 자리들 많이 열어서 누구보다 정책 만드는데 이바지 할 테니까 여러분들 저를 제발 국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근데 실명도 안 밝히고 이렇게 자꾸 밀어달라고만 하면 뭐 되겠어요? 아 실명이요? 제가 언젠간 밝히세요. 네, 언젠간 밝힐 거예요. 네. 포스터에다 KPC 목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도 되겠다. 저 활동에다가 거기다 넣을게요. 이력에다가. 네. 그럼 되겠네. 네, 괜찮네요. 네. 근데 이 친구 아마 본인이 말을 학교를 밝힌 적은 없구나. 근데 거의 반 밝힌 거랑 네, 다르네. 그럼요. 그래서 반 밝혔죠, 뭐. 그래서 아마 좀 안함이라고 막 다 얘기하고. 네, 그죠. 다 알아요. 네. 그래서 아마 좀 검색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그죠. 알고 계세요. 실명을. 네. 뭐 기사가 한두 번 나왔어야지. 네. 한 번만 검색하면 나와요. 네, 그죠. 나와요. 아무튼 네. 오늘 또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이지금님. 네. 그럼 이제 마무리할까요, 방송? 네, 마무리하시죠. 어떻게 시간이 또 다 갔네요. 네. 좀 뿌듯하고 많이 배우고 그런 기획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는 또 다음에 다른 방송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리액션 방송이 될 아마 것 리액션이 같죠? 될 것 같아요. 댓글이 별로 안 달려가지고 뭐 읽을 게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네. 네. 어쨌든 뭘로든 돌아오겠습니다. 네. 연말 방송이죠. 뭐.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PC방 이용료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C한 놀이터 개피방